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주과학자들도 그렇고 지질학자, 화석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억 년, 수십억 년을 자기들이 시계 보면서 측정하기라도 한 것처럼 당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시간이 역사에 존재했다고 믿게 된단다. 그런데 과학자도 우리도 100년도 못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과학자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시간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지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냐? 그리고 나는 또 무슨 근거로 그런 시간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지 아냐? 들어봐라. 수억 년이라는 시간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근거는 멀리 떨어진 별들과 빛의 속도란다. 우주의 별들이 지구에서 어마무시하게 멀리 떨어져 있단다. 천체망원경으로 보니깐 별들이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가야 될 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너도 나도 안 가봤으니까 여기까진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그 별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거든. 다시 말하면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몇 억 년에 걸쳐 지구에 왔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역사 속에 수억 년의 시간이 존재했다는 증거라는 거지. 충분히 그럴듯한 말이야. 한편 진화론이랑 다르게 성경은 별들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6천년쯤 전에 있었던 창조 과정의 4일차에 만들어졌다고 기록한다. 창조 과정 3일차에는 이미 지구가 있고 심지어 식물들이 생긴 상태에서 4일차에 되어서야 해랑 달이랑 별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단다. 어차피 수억 년이고 빅뱅이고 다 이론일 뿐이라. 이것도 똑같이 그냥 던져보는 이론이지만 한번 들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너희들 영화 인터스텔라 봤냐? 거기에 보면 주인공들이 중력이 강한 블랙홀 근처인가에 다녀오는 사건이 생겨. 그런데 주인공은 잠깐 하루 이틀 다녀왔을 뿐인데 주인공의 딸은 어린이에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지? 이 이야기는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과학자들의 발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진 장면이란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주 공간에서 시간이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이제 설명한다.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시간의 기준은 어디일지 생각해보자. 안드로메다 은하일까? 아니겠지? 당연히 이 지구지. 안드로메다에서는 수억 년이 흘렀거나 말았거나 지구에서 하루가 흘렀으면 그냥 하루인 거지. 근데 3일차까지는 없었던 별들이 4일차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거란 말이지. 과학자들 말을 들어보지 않아도 우주의 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 잘 알지? 근데 그게 다 따지고 보면 질량이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질량들이 늘어났으니 그곳에는 중력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지. 그럼 과학자들의 발견에 따라서 지구 주변의 시간은 엄청나게 느려졌을 거고 지구에서 멀수록 빠르게 흘렀겠지.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는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서는 수십억 년이 흘렀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말이 좀 어려웠을까봐 아까 그 영화 인터스텔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주인공인 지구에서는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영화처럼 수십 년이 아니라 수억 년, 수십억 년이 흘렀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거봐. 그럼 수억 년이 존재했다는 말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는 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겨우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거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 3일차에는 아직 아담이 살지 않지만 만약 아담이 그때부터 있었다면 아담은 갑자기 4일째 되는 날 밤에 하늘에 떠 있는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게 된다는 말이지. 아담에게는 겨우 하루만 지났지만 저 우주 먼 곳에선 수억 년이고 수십억 년이고 지났든지 말았든지 그리고 만약 지구의 위치에서 존재했던 시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겨우 몇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무슨 수억 년 전 주라기니 백악기니 성캄브리아기니 같은 시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란다. 우주과학 개념에서도 오랜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 상식이다. 우주과학 다음으로 수십억 년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동네는 지질학이란다. 요즘 집 짓는데 3D 프린터를 쓴다고 하는데 정말 칼같이 반듯하게 쌓여 있고 또 칼로 자른 듯이 깎여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가보면 관광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단다. 수억 년 동안 쌓였고 수천만 년 동안 깎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이걸 누가 실제로 봤냐? 시계 들고 시간 재어봤냐? 당연히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란다. 근데 그랜드 캐년의 생김새를 보면 수억 년이 아니라 오히려 순식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들어봐. 첫 번째, 그랜드 캐년은 거의 대한민국만큼 큰 사이즈의 협곡인데 그 지층의 생김새가 아까도 말했듯이 반듯하게 쌓인 모양이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수억 년 동안 쌓인 거라면 그 수억 년 사이에 있었을 만한 크고 작은 사건들, 예를 들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벼락도 치고 뭔가 쌓이다가 엎어져서 쓸려 내려오고, 그게 뭐든 어떤 세월의 흔적이 남아야 한단다. 근데 그런 흔적들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너무 완벽하게 반듯하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순식간에 빠르게 만들어졌다는 증거에 가깝단다. 그랜드 캐년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 두 번째, 실제로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사례가 있단다. 이것도 현대의 눈으로 직접 관찰되었고 영상으로도 남겨놓았으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또 몇억 년 만에 만들어졌네 했을 만한 사건인데, 대한민국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1980년 5월 18일에 미국의 세인트 헬렌산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단다. 그래서 용암이랑 흙더미랑 만년설들이 뒤섞여 내려왔는데 이게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협곡을 만들어버렸다. 근데 그 모양이 그랜드 캐년의 생김새와 완전히 똑같았다. 그랜드 캐년이 사이즈가 좀 커서 그렇지 정말 똑같이 생겼어. 그런 그랜드 캐년 같은 지층은 그랜드 캐년뿐만 말고도 우리나라 해금강이나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용경협, 그리고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아르논 협곡 등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널렸단다. 이 전지구적인 그랜드 캐년 지층을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어떤 사건이 이 지구 역사 속에 존재했어야 한다는 말이야. 여기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 중요한 건 그랜드 캐년의 생김새가 오랜 시간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야.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장들은 대략 뭔가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보니까 수십억 년 같은 오랜 시간이 있지 않았겠어? 라는 소리였다면, 이번에는 시계처럼 시간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동위원 소연대 측정법으로 오랜 연대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측정법으로 제일 유명한 게 방사성 동위원 소연대 측정법인데, 쉽게 설명하면 대략 이런 거야. 우라늄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납으로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야. 이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순수한 우라늄이 순수한 납으로 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5억 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수한 납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지구에 45억 년이란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거란다. 그런데 이것도 가정이 잘못됐단다. 왜냐고? 그 순수한 납이 애초에 순수한 우라늄에서 변해왔다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 반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근거는 있단다. 방사성 활로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창조자의 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궁금하면 직접 찾아봐도 좋고, 상식적으로 우라늄 말고 탄소를 소재로 사용하는 탄소동위원 소연대 측정법이라는 것도 있단다. 이건 측정 가능한 시간이 좀 짧아. 아무리 길어봐야 5천년? 그래서 이걸로도 지구의 나이를 알 수는 없단다. 참고로 이 동위원 소연대 측정법은 오차가 엄청나단다. 그래서 먼저 쌓여있던 돌멩이 위에 화산이 흘러서 쌓인 흔적이 생김새상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나중 쌓인 돌이 먼저 쌓인 돌보다 더 오래된 연대가 나오기도 하고 5천년 이상 되었으면 없어야 하는 탄소가 뜬금없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대략 그렇단다. 지금까지 대충 지구에 오랜 시간이 존재했다는 근거라는 빛의 속도나 지층이나 동위원 소연대 측정법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이야기했고, 한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단다. 아담이 몇 살에 누굴 낳았고 언제 죽었고 걔는 또 언제 누구를 낳았고 언제 죽었다는 식이다. 이 디테일한 족보와 역사 기록들을 근거로 아담이 만들어진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6천년이 조금 넘는 정도란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진화론에 따르면 인류 역사가 수백만 년이라는데 실제 이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라고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그 6천년을 넘어가는 기록이 거의 없단다. 아니,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전에 대한 기록조차도 거의 없단다. 우리 한민족의 아득한 역사도 겨우 4,300년쯤 됐고 세계의 그 어떤 문명의 시작도 그 4,500년 이전을 훌쩍 거슬러 몇만 년쯤 거슬러 올라가는 문명이 없단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지. 성경의 어떤 부분은 상상도 못할 만큼 디테일하단다.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다는 건 그만큼 공격을 받을 포인트도 많다는 말이야. 조금만 틀어져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런 공격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란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이고 유럽이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이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오늘은 지구의 나이에 대한 진화론과 창조론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봤다. 나중에 또 보자.